강재인. YL그룹 로비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오가던 직원들의 발걸음도 멈춰 섰고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기찬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기찬은 눈을 깜빡이며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비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여겼던 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기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제인이 언제부터 기억을 회복했을까? 내가 속은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다정한 순간들이 다 연기였다는 거야? 세리와의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찬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에서 침을 넘기는 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렸습니다. 평소 회장으로서 보여주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장 재킷 안쪽이 축축하게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인?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죄를 지은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기찬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발랐던 파운데이션과 립스틱도 그녀의 창백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제인이,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둬놓으려 했던 그 여자가, 칼로 찌르려고 사주까지 했던 그 제인이 이제는 YL그룹의 구원자인 디자이너 엘로 나타났다니. 세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네. 이럴 수가. 어떻게? 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날려버릴 듯 약했습니다. 세리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홍만수에게 시킨 칼 찌르기 사건도,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모든 것이 다 실패했어. 그리고 제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세리의 가슴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반면 승우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누나! 승우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누나가, 기억을 잃었다고 걱정했던 누나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니,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 있다니. 승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나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차가운 눈빛이 승우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우가 아는 그 따뜻하고 온화했던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인은 승우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었는데 지금 제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와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승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인은 승우를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그녀 앞에서 승우조차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디자이너 엘이 강재인 씨라고요? 오성이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이 벌어진 채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오성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오성은 제인과 도윤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DH홀딩스의 일원으로서 YL그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제인이 이렇게 화려하고 극적으로 복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DH홀딩스의 일원으로서 YL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제인의 정체 공개는 모든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성이 도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도윤은 훨씬 침착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이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제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언제 들킬지 모르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인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제인이 완전히 적진 한복판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찬과 세리가 어떤 반격을 해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할 거예요. 도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YL그룹 직원들의 술렁임과 혼란. 로비에 있던 YL그룹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디자이너 L 맞나? 근데 회장님이 왜 저렇게 당황하고 계시지?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세리 팀장님 표정도 이상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로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업무에만 집중하던 직원들도 이 상황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제인의 세련된 패션과 압도적인 아우라에 감탄했습니다. 와, 저 정장 어디 거지? 진짜 디자이너답게 완전 세련됐다. 저런 여자가 진짜 디자이너 L이었구나. 하지만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장님과 저 디자이너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76화까지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보였던 그녀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강력한 복수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자이너 L로서의 세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정교한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에 찬 표정.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 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특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하고 순수했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검처럼 예리한 눈빛이 기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제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하고 온화했던 목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찬이 여전히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바싹 말라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 내가 왜 여기에? 디자이너 L이 너라고? 기찬이 더듬거렸습니다. 평소 회장으로서 보여주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인이 기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기찬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복수 계획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찬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인이 언제부터 기억을 회복했을까?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다 연기였다는 거야? 내가 제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인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세리와의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은호 사건도, 도혜 사건도, 설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제인에게 다정하게 대했을 때, 제인이 고마워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기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리는 기찬보다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인이 기억상실인 척 연기했다면 그럼 내가 제인 앞에서 한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지호가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기찬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제인을 무시했을 때도, 그리고 제인이 디자이너 L이라는 것은 제인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제인을 상대로 벌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제인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깨달음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로비에서의 대치가 계속되자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제인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제인이 이제 이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사무실로 가자. 기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숨막히는 정적. 엘리베이터 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인, 기찬, 세리, 승우가 한 공간에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기계음만이 이 어색한 침묵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제인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간혹 거울에 비친 기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기찬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는 제인을 계속 훔쳐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제인이 맞는지, 언제부터 자신을 속였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제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승우만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누나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누나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찬의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인이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은 제인에게는 아버지 강규철이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고 자신이 빼앗긴 모든 것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기찬 회장실. 황기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기찬의 회장실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강규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제인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인이 천천히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 아버지가 사용했던 책상, 아버지가 아꼈던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기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립네요. 제인이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생각했던 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찬이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아, 디자이너 엘캔슬에서 당신이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말해봐. 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인을 예전의 그 순진하고 조종하기 쉬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제인이 단순히 YL 그룹을 돕기 위해 디자이너 L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인이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찬의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정장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기찬에 대한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정도로 눈치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되지. 제인의 말이 회장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인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모욕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장인데 제인이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기찬은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인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은 제인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인아, 너 정말. 기찬이 말을 하려는 순간 제인이 기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 제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억울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찬이 제인의 변화된 톤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고 냉정했던 제인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제인아.
기찬이 제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제인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기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기찬의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제인이 그 녹음기를 기찬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녹음기가 책상 위에 놓이는 작은 소리가 회장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찬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찬은 본능적으로 그 녹음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제인이 녹음기를 가리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기찬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인아, 설마 그게... 기찬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녹음되어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제인이 기찬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기찬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인이 언제부터 나를 감시했을까? 세리와의 대화도 녹음했나? 은호 사건에 대한 것도 알고 있나? 도의 사건은? 루이비 사건은? 기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들이 제인에게 들통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인이 기억상실인 척 연기한 동안 내가 한 모든 말들, 세리와 한 모든 대화들이 다 녹음되어 있다면? 기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짚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세리는 회장실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본 순간 세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제인에게 했던 모든 말들, 기찬과 나눈 모든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호 유괴 계획, 제인 살해 시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모든 것이 다 들통났어.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기억을 회복했다는 것은 기뻤지만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누나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녹음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그 녹음기가 뭐야?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승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찬과의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기찬 씨,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세요? 제인의 목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기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나눈 대화도 있고요. 기찬 씨가 혼자서 중얼거린 것도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세리도 제인의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인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화를 해보자. 기찬이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기찬은 아직도 제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을 조종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것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기찬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뭐가 오해예요? 제인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냥 녹음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기찬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제인이 녹음기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기찬 씨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는지. 제인의 말에 기찬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제인아, 그거 틀지 마. 기찬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 기찬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기찬이 완전히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제인이 순진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함 뒤에 숨겨진 냉정함을 기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이 그동안 완벽한 연기를 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내가 완전히 당했어. 세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인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반응, 세리의 공포, 승우의 혼란까지 모든 것이 제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동안 기억 상실인 척 연기하면서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기찬 씨, 아직도 제가 그 순진한 제인인 줄 아세요? 제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찬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찬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돌려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인의 차가운 대답에 기찬이 절망했습니다. 제인이 드디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회장실에 충격적인 진실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찬과 세리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YL그룹 디자인팀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했습니다. 디자이너 L의 정체가 강재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디자이너 L이 강재인이었다니. 그럼 우리 회장님과 무슨 관계인 거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직원들의 속삭임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리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회장실에서 목격한 제인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우는 세리 근처에서 업무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리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인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승우는 이제 세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세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세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완전 가족 사기단 아니냐고요? 세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라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우아한 척했던 세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광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세리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승우가 당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세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승우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세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제인이도 승우 씨도 미란 상무도. 세리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세리 팀장님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었나? 직원들은 세리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세리 팀장님이 원래 저런 분이셨나? 아니야, 평소에는 되게 차분하셨는데.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나이 많은 남직원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과 디자이너 L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더니 이제 세리 팀장까지. 사무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승우가 세리를 노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꾼이 누구더러 사기꾼이래? 제발 자기소개 그만해줄래요? 승우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승우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승우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우가 세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승우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리 씨야말로 진짜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 누나 속이고 기찬 이형 속이고 모든 사람 다 속였잖아요.
승우가 차근차근 세리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승우가 계속해서 세리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호가 누구 아들인지도 거짓말하고 누나가 기억상실이라고 속이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승우의 말에 세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다 알아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려고 했던 것도, 칼로 찌르려고 한 것도. 승우의 폭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칼로 찔렀다고? 정신병원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리가 급하게 승우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승우 씨,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승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라고요. 근데 세리 씨는 뭐예요? 그냥 끼어든 사기꾼이잖아요. 승우의 말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의 말을 들어보니 세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이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평소에도 세리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고 제인에 대해서도 질투심이 심했습니다. 젊은 남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세리 팀장 진짜 이상했어. 제인 씨만 나오면 표정이 험악해지고. 맞아, 그리고 지호 때문에도 계속 싸웠잖아. 나이 많은 여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제인 씨는 원래 여기 직원이었고 회장님 아내였는데. 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하지만 세리의 목소리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승우가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요? 누나를 죽이려고 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고. 승우의 말에 세리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각했지만 승우의 구체적인 폭로를 들으니 세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세리 팀장이 그런 일을 했을까? 칼로 찔렀다는 건 뭔 소리야? 정신병원은 또 뭐고?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세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리가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세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기찬도 제인의 정체를 알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사무실 직원들도 세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리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리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세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세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리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승우의 말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순진하고 밝기만 했던 승우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승우와 세리의 대결이 끝나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세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우 씨가 저런 면도 있었구나.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그동안 세리 팀장한테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 여직원이 승우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승우 씨 완전 남자다워졌네. 세리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실에서는 제인이 기찬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있을 것이고 사무실에서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제인이 이겼어. 세리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기찬 회장실. 제인의 손가락이 녹음기 재생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기찬과 세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렸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이미 등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회장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승우만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제발. 기찬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제인이 드디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녹음기가 작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황기찬 주거하면서 칼로 찌르세요. 그때 제가 막을 거예요. 그때 날 적당히 찌르면 돼요. 세리의 음성이 회장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세리 목소리야? 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기찬은 바보라서 제가 구해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세리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제인은 완전히 잊어버릴 거예요. 세리의 계획이 낱낱이 드러나자 기찬이 세리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세리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홍만수, 이번에는 확실히 해. 제인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 그래야 내가 이 집의 진짜 여주인이 될 수 있어. 홍만수와의 통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기찬이 경악했습니다. 홍만수. 그 사람이 누구야? 기찬이 세리에게 물었지만 세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를 이용해서 제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아이가 없어지면 제인은 정신을 못 차릴 거고 그때 내가 기찬을 위로해주면 돼. 은호 유괴 사건에 대한 세리의 계획이 드러나자 기찬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호 사건도 내가 한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녹음기에서는 세리의 변명을 무력화시키는 더 많은 증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도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 여자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도희 사건과 관련된 세리의 음성이 흘러나오자 승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혜 누나 사건도.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승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승우야. 도희는 세리 때문에 죽었어. 제인의 말에 승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녹음기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기찬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세리야, 너는 정말. 기찬이 일어나서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찬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호도 도희도 제인도 모든 게 내 짓이었다고? 기찬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세리가 기찬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서 한 거야. 제인이 오빠를 빼앗을까봐. 하지만 기찬은 세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야? 내 아들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사랑이라고? 녹음기에서는 제인에 대한 세리의 모든 음모가 차례대로 드러났습니다. 제인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릴 거야. 그럼 아무도 제인 말을 믿지 않을 거고. 제인이 미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거야. 기찬은 내가 제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거고 결국 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세리의 치밀한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기찬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너는 정말 악마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승우가 세리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세리, 누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누나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승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승우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승우야, 미안해. 세리가 승우에게도 사과했지만 승우는 세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세리가 기찬을 어떻게 조종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기찬은 단순해서 조종하기 쉬워. 제인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바로 믿고 내가 제인을 보호한다고 하면 고마워해. 기찬이 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세리가 기찬을 바보 취급하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기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야? 기찬이 세리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제인의 냉정한 정리. 녹음기가 끝나자 제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제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아시겠죠? 제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 은호에게 한 일들, 도희에게 한 일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제인이 기찬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찬 씨가 세리와 함께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기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한테 완전히 속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은우를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기찬이 눈물을 흘리며 제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세리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세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제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은우 유괴, 도희 살인, 그리고 나에 대한 살인 시도까지. 녹음기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리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기찬은 완전히 무너졌고 세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인의 완벽한 복수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제인과 미란의 운명적 만남. 기찬의 회장실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한 제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미란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미란은 디자이너 L의 정체가 제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YL그룹에 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당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인아. 미란이 제인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제인이 미란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고모, 마침 잘 오셨네요. 고모에게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불안해졌습니다. 제인의 어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모, 루이비 사건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기찬이 고모를 제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기찬이가 왜 나를? 기찬은 YL그룹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모든 가족을 제거할 계획이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고모였고요. 제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루이비 회사를 YL그룹에 소개한 건 정말 고모가 맞아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아니요. 고모는 기찬의 지시로 했던 거예요. 기찬이 고모에게 루이비를 소개하라고 했잖아요. 제인이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기찬이 고모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루이비 회사를 꼭 YL그룹에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미란이 그 이메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찬은 처음부터 루이비가 문제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소개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고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회의에서 고모가 루이비를 추천했다고 증언한 그 두 사람 기억나세요? 제인이 계속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기찬이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고모를 모함하기 위해서요.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기찬이 그들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내역서가 있어요. 제인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고모를 배신하는 대가였어요.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모, 제가 왜 기찬을 믿는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인의 질문에 미란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기찬 편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기찬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함정에 빠지는 걸 지켜봤어요. 제인의 고백에 미란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인아, 너도 나를 버린 거야? 저는 고모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번째 폭탄 마이너스 미란의 선택에 대한 대가. 고모는 저와 기찬 사이에서 기찬을 선택했어요. 가족보다 권력을 선택한 거죠. 제인의 지적에 미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고모가 제 편을 들어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기찬의 계획을 함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인의 말에 미란이 후회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고모는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제인아, 그때 고모는 YL그룹이 더 중요했죠. 조카보다 회사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제인의 냉정한 지적에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6번째 폭탄 마이너스 도의 사건과의 연관성. 그리고 김도희가 죽은 것도 이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희가 뭐? 도희는 기찬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루이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기찬이 고모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을 발견한 거죠. 제인의 설명에 미란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도희가 죽었다고. 도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고모를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찬이 그걸 막았죠. 제인의 말에 미란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기찬이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미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기찬이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란의 절규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도희까지. 나를 도우려다가 죽었다고. 미란이 자신의 선택들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고모,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죠? 제인이 미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찬은 처음부터 고모를 적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고모에게 기회를 줬지만 고모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제인의 차가운 말에 미란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인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미란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고모.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제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의 마지막 호소. 제인아,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란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사과했습니다. 고모는 정말 기찬이를 믿었어.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미란의 눈물 어린 사과에도 제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모도 기찬에게 당한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때 고모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돌이켜보며 더욱 후회했습니다. 미란이 로비 바닥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인 씨, 긴급 상황이에요. 도윤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의 사고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어요.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요? 도희가 죽기 전날 밤에 녹음한 음성 파일이에요. 기찬과 누군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도윤의 말에 제인이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과연 도희가 녹음한 음성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기찬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날 것인가요? 77화에서는 기찬이 미란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루이비 사건의 진실과 미란이 그 함정에 완전히 빠진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제인은 미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미란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가족보다 권력을 선택한 미란의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도희가 남긴 음성 파일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서 78화에서 또 다른 반전이 예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7회 예측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방영됩니다.